서초구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 총리실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국무총리실에서 네, 뭐라고 이거 했어요?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이거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전국에 이런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죠. 서초구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거든요. 서울시장 후보로 굉장히 하마평에 오르고 계시고 단도직 입적으로 출마하시나요? 제가 제가 어디 출마한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원장님 하셨나요? 저는 제가 그럴 권한이 그러면 서울시장은 이런 사람이 이런 인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요거 생각은 해보셨죠? 저는 별걸 다 하네 진짜. 조은희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마음속으로 늘 만나고 있습니다. 똑같군요 저랑. 네. 도움 말씀 주실 분도 모셨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시환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원장님 팬이에요. 좀 전에 저 저거 한 모습. 가장 핫한 질문입니다. 조은희 하면은 따라 들어오는 글자가 있어요. 서울시장 후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거든요. 서울시장 후보로 굉장히 하마평에 오르고 계시고 단도직 입적으로 출마하시나요? 그런데 네. 분명한 거는요. 제가 그 소문 퍼뜨린 거 아니고. 아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어디 출마한다고 얘기한 거 아니고요. 원장님 하셨나요? 저는 제가 그럴 권한이 제가 이제 서울시 부시장도 지냈고 또 서초구의 재선구청 유일한 야당 구청장, 그러니까 10년 동안 서울시 행정을 경험을 했다. 그래서 다음 시장이 이제 1년 2개월, 14개월 근무를 하거든요. 그때 연습 없이 야무지게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좋게 생각해 주셔서 물어주시는 거라고 저한테 유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은 이런 사람이 이런 인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요거 생각은 해보셨죠? 저는 이제 제가 서울시 행정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잖아요. 이제 박원순 시장님을 이제 거의 한 6년 이상씩 같이 이제 일을 같이 하고 미운정 고운정 들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대선 주자가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서울시장 자리를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예산이 40조거든요. 인구가 1000만인데 서울시가 오로지 서울 시민만을 봐야 되는데 돌아가신 시장님 같은 경우에 용산과 여의도를 통계를 하겠다고 발표하시고 정부에서 부동산값 오르니까 안 된다 하고 눈치 한 번 주니까 바로 뒤집으셨잖아요. 정부 눈치를 왜 보냐? 대통령 눈치를 왜 보냐? 대선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오로지 서울 시민만을 보고 하는 분이, 또 서울시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서울시가 주택 문제, 교통 문제, 문화 문제, 양극화 문제, 뭐 강남북 균형 문제 이 많잖아요. 이런 현안에 경험이 있으신 분이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서울시가 마지막 공직이라는 자세가 좋겠죠. 네, 그럼요. 네. 대부분이 그 피로도가 있어요. 대선을 위한 교두보로 이게 서울시장직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참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공직의 최대한 종점으로 목적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최대한 펼쳐야 것이 정거장이 아니고 종착역. 네, 종착역으로. 네. 얼마 전에 SNS에서 화제가 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밀고 갈까 기다릴까, 이게 제목이에요. 이 제목만 놓고 보면은 매우 고민하는 흔적인데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 해서 봤더니 재산세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재산세. 왜 이런 고민하셨습니까? 사실 이제 지난 3년간 서초구의 재산세가 72% 늘었어요.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왜 그러느냐? 공시가격을 계속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재산세가 거친 게 거의 900억 가량 더 많이 거쳤고, 거기에 구세분만 하면 36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세금 폭탄, 바이러스 폭탄, 그리고 또 막 장마가 있으니까 물 폭탄, 이렇게 또 걱정 폭탄, 이런데 주민들한테 구청장으로서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 왜냐하면 재산세가 7월 또 9월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납부되면서 7월에 납부되고 이게 고지서가 발부되고 나서
정말 하루에 1000통씩 문의 전화가 온 거예요. 항의, 하소연. 나 30년간 한 집에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나는 지금 은퇴했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7월에는 카드로 막았지만 9월에는 어떡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보니까 지방세법 111조 4항에 의하면은 재해 등의 상황에서 구청장이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경해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러면 해야지. 그리고 의회 의원들하고도 협의하고 그런 과정에 정세균 총리께서 언론 인터뷰 통해서 1가구 1주택 세금 감면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하겠다, 얼마 하겠다 이런 게 없어서 이거 믿고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애초에 생각하던 대로 우리 서초구의 구민들의 재산세를 서초구 청장이 할 수 있는 법의 재량 하에서 감경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담은 겁니다. 네. 그래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통과가 됐죠. 그러면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 9억 원이에요? 네. 전부 정말 다행히 의회에서 아슬아슬하지만 통과시켜 주셨어요. 근데 우리 의회 구도가 네. 더불어민주당이 7분, 또 국민의힘 야당 7분, 무소속 1분, 7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통과될지 안 될지 정말 마음을 졸이는 건데 너무 감사하게 통과됐는데 네. 말씀 주신 대로 왜 9억이 기준이냐 네네네. 할 때 공시가 9억 이상이면요 구청에서 그 재산세를 감액을 해도요 그 감액한 분만큼 종합부동산세로 다시 국세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뭐 이중과세다, 뭐 이제 징벌적 과세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아니 주민의 세금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감액을 했는데 주민한테 감액이 안 되고 그게 국세로 가면 해드리는 거는 효과가 없고 우리 구청의 살림만 줄어들으니까 기준을 9억으로 잡은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감면이 적용이 되는 거고? 이랬습니다. 그다음에 얼마를 돈은 많지 않아요. 그래도 궁금합니다. 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최대인데요. 그게 최대로 해도 평균 우리 주민의 평균 10만 원 정도. 예. 그런데 어떤 분은 감경을 못 받는 분도 있어요. 기준이. 그리고 많이 받으신 분은 뭐 30만, 40만 원. 이게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세금 폭탄에서 너무 괴롭다는 거를 알아달라. 네. 그리고 정부가 빨리 세금 감면 1가구 1주택은 보호해줘야 되지 않느냐. 재산세 폭탄 내려서 그 국민이 얼마나 힘들어하느냐를 알고 빨리 대책을 하라 이런 시그널이죠. 네. 재산세 많이 내시나요? 제가 재산이 많지가 않아서. 네.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재산세 인하되는 거는 반기하십니까? 아, 그럼요. 네, 제가 안 그래도 빚도 많은데 재산세라도 좀 인하가 되면 저는 정말 감사하죠. 근데 1가구 1주택이세요? 아, 그럼요. 네. 네. 조사해봐야 됩니다. 조사해봐야 돼요. 이거 하나 질문 안 할 수 없어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하실 것 같은데 뭐 한번 하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가 우리 서초구만 해도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동안 72%가 올랐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부동산 정책을 공급 위주로 하지 않고 우리 서초구의 재건축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을 완전히 막아서 공급을 막고 규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금 폭탄, 징벌적 과세로 부동산을 잡겠다. 너는 정말 시장을 모르는 거고 국민의 마음을 모르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고요. 또 정부 정책이 23번이나 발표를 했어요. 그게 한 달 반 만에 한 번씩 한다는 건데 이게 땜질 처방이죠. 그래서 공급 대책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규제를 풀어라. 그래야지 서울에 살고 싶은데 지금 30대가 영끌이 하잖아요. 영혼도 다 끌어다가 집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직장이 서울에 있는데 저기 남양주나 뭐 하면 경기도의 신도시나 또 외곽에 가면 서울로 출근하는 이게 고용 접근성이라 그러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교통도 밀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집을 서울에서 사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경춘선을 타고 이렇게 서울로 와보십시오. 남양주 이런 데는 막 높은 건물에 아파트가 있는데 서울로 딱 들어오면 낮아져요. 근데 거꾸로 돼야 돼요. 도심 고밀 외곽 저밀. 근데 거꾸로 됐죠. 지금 도심 저밀, 외곽 고밀이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 잘못됐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에 여러 가지 재건축이 많잖아요. 그것도 규제도 빨리 풀어서 그러면 공급이 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초구청 이제 아까 들어오는데요. 선별 진료소를 이렇게 잠깐 들렸다 왔어요. 보니까 최첨단 시설이 갖춰졌다고 해서 선별 진료소는요.
일단 최첨단입니다. 네. 그리고 음압, 양압 이게 자동으로 분리돼 있어서 한여름에 의료진들이 방호복을 입고 굉장히 더웠잖아요. 네. 그리고 또 주민들도 줄 서 있으시고 그런데 이제는 의료진들하고 이렇게 격리돼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방호복을 안 입고 네. 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은 앉아서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얘기를 하시고 검체를 할 때도 그로브 월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장갑, 긴 장갑 손으로 해서 검체를 하고 그 검사를 하시고 나가신 때는 또 자동으로 소독이 확 돼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에 내 순서가 언제일까 이런 것도 잘 모르셨는데 이제 병원 같으면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대기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도 알려주는 전광판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어쨌든 굉장히 전국에서 최초니까 최첨단이니까 또 이 하루에 500명까지 검사가 가능하니까 주민들께 좋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의료진의 입장으로서 크게 두 가지가 느껴졌어요. 일단 첫 번째, 정말 안전하다. 이렇게 안전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두 번째, 의료진으로서 일할 환경이 너무 좋겠다. 의료진의 일할 환경이 좋으면 편해서 좋다라는 것보다 의료의 질, 서비스가 높아지게 됩니다. 서비스의 퀄리티가. 그래서 서비스의 퀄리티가 높아진다는 것은 직결적으로 다녀가시는 환자분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대기 시간이 길지 않고 다녀가시면서도 힘들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가실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거는 저도 자영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느낀 게 이거 돈 많이 들었겠다. 예, 이거 예산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거를 설치하는데 그런 궁금증이 생겼었어요. 얼마 들었습니까? 예산은 한 6억 정도 들었는데요. 6억이면 꽤 비싼 많이. 근데 실제로 뭐 10몇 억으로 생각하시죠. 아, 그래요? 네. 국비 10위를 받고요. 네. 우리 구비는 2억 9천 정도 들었는데 네. 굉장히 저희들이 이왕 할 거면 빨리 하자 해서 스피디하게 했는데 그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총리실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아, 총리실에서요? 국무총리실에서 네, 뭐라고 이거 왔어요?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이거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 전국에 이런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죠. 서초구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됩니다. 요즘 인사말이 이렇답니다.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하세요. 그 다음에 방역 수칙 꼭 지켜야 합니다. 이게 인사말이거든요. 네. 이슈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